이 사람이 유진이 작은엄마라고요? 아니 원장 수녀님이 최명지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20년 전에 절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6년 전 유진이 장례식장에서도 만났었고요. 신기하다 생각했었는데 우연이 아니었을 줄이야. 유진이 작은엄마를 한번 조사해 보시죠. 오늘은 캐나다에서 돌아온 원장 수녀님의 증언으로 드디어 최명지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를 찾으셨다고요? 캐나다에 살던 원장 수녀님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한국분이 여기까지 저를 만나러 찾아오셨다니 어떤 일 때문에 그러세요? 그간 신여진은 은총이에게 신경 쓰느라 자기 딸 유진이가 왜 죽었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손 놓고 있었지만 윤성호는 부지런히 추적을 이어나갔고 드디어 캐나다로 이민 간 원장 수녀님이 계신 곳을 알아냈습니다. 수녀님 이 사진 좀 봐주십시오. 20년 전 보육원에 잠시 머물렀던 이두나라는 아이를 아십니까? 윤성호가 캐나다로 보낸 변호사는 유진이의 어릴 적 사진을 원장 수녀님께 내밀었습니다. 네, 물론 기억하죠. 두나라는 이름도 먼저 들어왔던 하나가 자기 이름을 따서 지어준 이름인걸요. 두나에 대해 물어보러 절 찾으신 거군요. 네, 저는 이두나 양 사망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하고자 원장 수녀님을 찾아왔습니다.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두나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던 아이라 6년 전 그렇게 죽어버리고 난 뒤에 캐나다에서도 두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수녀님이 기억하고 계시니 잘 되었군요. 사실 이두나 양이 부모님을 찾았습니다. 이두나 양의 진짜 이름은 윤유진입니다. 윤유진 씨는 사망하셨지만 다행히도 그 아들인 은총이는 현재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머 정말 잘 되었군요. 은총이가 할머니를 찾았다니. 네 그렇지만 수녀님도 아시다시피 유가족들은 뒤늦게 알게 된 딸의 죽음에 깊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뺑소니 사건의 범인이 아직도 잡히지 않았으니까 말이죠. 원장 수녀님 부탁드립니다. 원장 수녀님의 증언으로 범인을 잡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한국에 오셔서 그날 유진이가 마지막으로 만난 여자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기억을 되짚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수녀님은 6년 전에는 아무런 힘이 없었기 때문에 석연치 않은 점을 알면서도 뺑소니범을 잡지 못했었지만 이번엔 정말 유진이를 죽인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한국으로 귀국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죠. 원장 수녀님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어떤 것부터 도와드리면 될까요? 그런데 경찰에서 재수사를 하는 게 아닌가 보네요. 네, 수녀님께 도움을 요청드려야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그 뺑소니 사건에 경찰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쪽에 함부로 재수사를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있던 증거도 인멸해버릴 우려가 있으니까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요? 경찰이 가담되었다니 끔찍한 일이네요. 원장 수녀님은 공권력이 나쁜 일에 쓰였다는 소식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으니 6년 전에 왜 수사가 그렇게 쉽게 종결되었는지 이해가 되었죠. 수녀님 저는 유진이가 죽기 전 만났던 여자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으실까요? 네, 물론이죠. 그 일도 벌써 6년 전이네요. 유진이가 친엄마에 대해 기억이 돌아와서 예전 살던 동네를 찾아갔나 봐요. 그 찾아간 집에서 연락처를 받았고요. 그 통화를 했던 여자가 유진이 친엄마에 대해 아는 듯 했어요. 나이는 50대 정도 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유진이도 진짜라는 생각에 선뜻 약속 장소에 나간 걸 거예요. 저희와 경찰은 유진이의 핸드폰이 분실되어서 연락처를 알 방법도 없었는데 이제 유진이의 친엄마를 찾았다니. 일단 그 주변 인물부터 조사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원장 수녀님 그게 정말입니까? 유진이를 아는 사람이었다고요? 윤성호는 새로운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진 엄마 주변에 있는 50대 여성이라면 장비서와 최명지 두 사람뿐인데 일단 장비서는 신여진의 신복인이 유진이를 찾았다면 말을 하지 않았을 리가 없고 용의자는 최명지 하나뿐이었습니다. 윤성호는 핸드폰 사진첩을 열어 더듬더듬 옛 가족 사진을 찾아내었습니다. 유진이가 살아있을 적 최명지까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수녀님 혹시 이 여자를 알고 계십니까? 어머,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얼굴이다 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길래 가족 사진에 있는 건가요? 저는 이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원장 수녀님은 최명지의 얼굴을 콕 집었습니다. 수녀님 이 사람은 유진이의 작은엄마입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이 사람이 유진이 작은엄마라고요?
가족이었단 말이에요? 20년 전에 이 여자가 보육원에 찾아왔었어요. 여자아이를 입양하고 싶다면서 말이죠. 그 여자는 아직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않는 여자아이를 찾는다면서 유진이 사진을 보고는 이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때 이미 유진이는 입양되어 미국으로 이민 가는 게 정해져 있는 상태였죠. 그 여자는 유진이가 입양된 게 확실한지, 입양하는 양부모는 미국에 왜 건너가는지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유진이를 마음에 들어했구나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유진이가 미국에 건너가는지 다 알고서 확인하러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는 유진이는 입양처가 정해져 있다고, 다른 아이를 입양하시는 건 어떠냐 물었지만, 이 사람은 유진이가 아니면 필요 없다며 보육원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파양당하거나 해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꼭 자신에게 연락을 주라 했었죠. 그게 정말입니까? 20년 전에 유진이 작은엄마 최명지가 그 보육원에 유진이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군요. 세상에 이런 천벌을 받을 것을 봤나? 윤성호는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유진이가 실종되는 걸 가족이 알면서도 숨기고 있었다니. 충격과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었죠. 하지만 원장 수녀님은 뒤이어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20년 전뿐만이 아니에요. 이 여자는 6년 전에 유진이의 장례식장에도 찾아왔었습니다. 당시에는 익숙한 얼굴을 그곳에서 만난 게 우연이라고 여겨졌지만 지금 보니 유진이가 죽은 게 맞는지 확인하러 온 것 같네요. 이 여자가 유진이의 가족이었을 줄이야. 윤성호는 그제서야 유진이의 실종부터 사망의 실타래를 풀 수 있었습니다. 최명진은 유진이가 기억을 잃고 보육원으로 보내졌다는 걸 알고 있었어. 미국에서까지 유진이를 감시하고 있다가 한국에 들어와 엄마를 찾으니 유진이를 불러내 죽여버린 거야. 이런 천하의 몹쓸 것을 보았나. 엄마 찾겠다고 돌아온 유진이를 죽인 게 최명진 너였어. 윤성호는 유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도 설마 범인이 가족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으니 말이죠. 원장 수녀님께서 결정적인 증언을 해주셨지만 안타깝게도 확실한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단순한 심증만으로는 최명지를 법적으로 처벌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죠. 이런 중요한 사실을 신여진에게 알리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신여진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증거를 찾는데 협조하기보다는 그저 최명지를 조용히 묻어버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는데요. 더불어 신여진이 받게 될 죄책감과 심리적 충격도 상당히 우려되었습니다. 가족이라 믿고 함께 살아온 세월이 얼마인데 자신의 딸을 죽인 원수를 먹이고 재우고 같은 지붕 아래에서 생활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말이죠. 이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되어 더욱 괴로워할 사람은 바로 신여진이었고 천벌을 받는 듯한 고통을 느낄 사람 역시 신여진이었습니다. 신여진은 분명 악행을 저지른 인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성호는 끝까지 신여진의 남편으로서의 책임감을 버리지 않았는데요. 깊은 고민 끝에 윤성호는 구하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싶었으나 더 이상 구하나와 구지석을 기만하는 거짓말은 중단해야 할 때가 왔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죠. 구하나 씨 미안해요. 내가 사실 유진이 아빠입니다. 은총이 할아버지이고 그리고 당신의 원수 신여진의 남편입니다. 처음부터 솔직히 말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구하나는 엄청난 충격에 빠졌는데요. 그동안 구남매의 복수를 돕고 후원해준 리처드 안의 실제 정체가 바로 원수 신여진의 남편이라니 어이가 없었죠. 엄청난 충격이었지만 모든 것을 알면서도 자신들을 도와준 윤성호를 미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분명 구하나와 구지석에게 확실한 은인이었으니까요. 윤성호는 창피함에 얼굴을 들 수 없었지만 무릎까지 꿇으며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습니다. 구하나 씨 원장 수녀님이 한국에 잠시 방문하셨다가 돌아가셨는데요. 우리 유진이를 죽인 범인이 최명지인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처벌하고 싶지만 아무런 물적 증거가 없네요. 구하나는 신여진이 미웠지만 은총이와 유진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복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한 마음이 들어도 되는 것인지 스스로 의문이 들었지만 자신도 가족을 잃고 복수를 하는 것처럼 윤성호 역시 딸을 죽인 범인에게 정당한 복수를 원하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누가 누구를 동정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구하나는 갑자기 신여진이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신여진 회장 당신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고 살았지?
돈이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착각했어. 그런데 정작 이 세상에 당신의 편은 단 한 명도 없네? 당신이 가족이라 믿고 사는 최명지와 윤세영조차도 당신의 진짜 가족이 아닌 딸을 죽인 원수일 뿐이야. 구하나가 이 집에서 해야 하는 임무가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본래 양부모님의 복수를 위해 이 집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최명지가 유진이를 죽인 증거를 찾아내는 일까지 맡게 된 것이죠. 사실 구하나는 계속해서 이상하게 생각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윤성호 선생님, 저 혹시 윤세영의 어렸을 적 사진 좀 볼 수 있을까요? 구하나는 윤세영이 유진이의 레이스 모자만 보면 극도로 불안해하며 벌벌 떠는 모습이 계속해서 마음에 걸렸는데 윤세영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희미한 기억 속의 바닷가 항구와 고기잡이 배에서 숨바꼭질을 하던 여자아이 2명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구하나는 사진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 윤세영의 어렸을 적 사진이라고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구하나는 사진 속 모습과 자신의 기억을 연결시키며 점점 더 복잡해지는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나갔는데요. 윤성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거운 표정으로 구하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세영이의 어린 시절 모습입니다. 구하나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며 윤성호는 무언가 중요한 단서를 구하나가 발견했음을 직감했는데요. 모든 것이 더욱 복잡하게 얽혀가는 상황에서 구하나는 진실을 향한 또 다른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유진이의 죽음과 윤세영의 과거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파헤쳐야 했습니다. 이제 구하나에게는 2가지 임무가 주어졌는데요. 신여진에 대한 복수와 동시에 유진이를 죽인 범인을 찾아내는 일 말이죠. 그러나 진실이 밝혀질수록 모든 것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었습니다. 구하나는 복잡한 감정을 추스르며 이 모든 비밀을 파헤치기 위한 다음 단계를 계획하기 시작했는데요. 구하나의 기억이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빨간 원피스를 입고 배에서 도망치던 여자아이는 윤세영이 맞았었죠. 유진이가 왜 기억을 잃고 갑자기 실종되었던 건지 이제야 구하나가 진실을 파악하기 시작했는데요. 윤세영 무릎에 남아있는 깊은 상처가 바로 그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구하나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렸을 때 차에 숨어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윤세영이 여자애를 두고 배에서 혼자만 급하게 도망가는걸요. 그때 소중한 딸을 찾아 절규하며 항구를 필사적으로 뛰어다니셨던 남자분이 바로 선생님이셨군요. 그날 그 레이스 모자 윤세영이 쓰고 있었던 거 맞죠? 그게 바로 중요한 증거예요. 윤성호도 시간이 지난 후 기억을 되살려보니 차 안에서 분명히 유진이가 윤세영에게 모자를 씌워주고 있던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래, 세영이가 거짓말을 한 거였어. 그래서 최명지가 처음부터 유진이 실종된 보육원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야. 세상의 모든 비극이 그 모녀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니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구하나는 단호하게 결심했습니다. 선생님, 이 사실부터 신여진 회장한테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겨우 1달짜리 은총이 입주시터였지만 이제는 제가 아니라 최명지 모녀가 먼저 쫓겨날지도 모르겠네요. 구하나가 복수하겠다던 1달이 너무 짧게만 느껴졌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신여진이 구하나를 1달 후에도 절대로 내쫓지 못할 것 같았죠. 구하나는 자신감 있게 신여진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유진이 왜 갑자기 실종되었는지 진실을 알려드릴까요? 회장님은 윤세영이랑 최명지 씨를 얼마나 믿고 계세요? 구하나는 조심스럽게 유진이의 레이스 모자를 건네며 자신의 어린 시절 기억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는데요. 유진이가 실종되는 걸 못 봤다는 윤세영의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산증인입니다. 신여진은 의심과 충격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즉시 윤세영을 불러 무릎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세상에 정말 구하나의 말대로 지울 수 없는 흉터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최명지가 윤세영 어릴 적에 그렇게 연고를 발라줬어도 깊이 파인 상처는 아물지 않았었던 거죠. 신여진은 격분하며 소리쳤습니다. 윤세영, 너 바른 대로 말해. 네가 정말 우리 유진이 버렸어? 배에 버렸느냐고 묻잖아. 20년 동안 윤성호가 딸을 잃어버린 거라며 원망해온 신여진의 생각이 완전히 뒤집히는 충격적인 순간이었죠. 윤세영은 이미 은총이 놀이방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방까지 빼앗긴 처지였는데 이제는 돌아갈 곳조차 사라져버렸습니다.
최명지와 윤세영은 가방 하나만 간신히 들고 황진구와 함께 살려고 했던 작은 신혼방으로 쫓겨나게 되었죠. 하지만 그 집마저도 신여진의 돈으로 마련한 것이라 언제 다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한 처지였습니다. 윤세영은 두려움에 떨며 최명지에게 물었는데요. 엄마, 우리 이대로 모든 것이 끝장인 걸까? 큰엄마가 우리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아예 외국으로 도망쳐야 되는 거 아니야? 최명지는 당황하지 않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세영아,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이런 날 올까봐 회사 돈 넉넉히 미리 빼돌려놨어. 이제야 비자금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등장하며 모든 상황이 착착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는데요. 하지만 이 모녀들도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비자금은 이미 구지석에게 완전히 털려버렸습니다. 구지석이 두 모녀를 횡령 혐의로 신고하여 두 모녀는 해외로 출국하지 못하도록 구속부터 될 것 같습니다. 구속시킨 후에 뺑소니 증거는 이제부터 차근차근 찾아나가야 했죠. 이제 최명지에게는 지옥 같은 나날만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모든 것이 자업자득이라 자신이 저지른 악행을 모두 돌려받고 피눈물을 흘릴 날만 남았네요. 구하나와 은총이가 그 집에서 명탐정처럼 활약하며 남은 진실까지 밝혀내는 과정이 기대가 되는데요. 하루빨리 모든 사실이 밝혀져 최명지 모녀가 처벌받기를 바라면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